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토하셨던 우리 이상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그냥 탈당이 아니고 또 탈당입니다. 축하합니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Congratulation. 뭐냐면 이게 맨날 종편 나가가지고 이재명 씹는 게 낙이었던 민주당 패널. 그래서 조중동이 엄청 좋아했던 민주당 패널. 탈당 선언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의 박상영 의원인가요?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아 그게 제일 짜증나. 탈당하면서 그 자기 탈당하려고 하면은 명분 만들어야 되니까 민주당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 그 욕이 너무 황당한 거야.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내로남불과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등 온갖 틈이 쌓였다. 좋은 점은 안 보이지? 근데 이제 탈당문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어느 하나 20년 동안 자기를 지지해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그 사과와 미안함, 야, 진짜. 반성 이런 거는 전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 진짜 놀랍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상민 씨 여러분들께서 뭘 하셨는데요? 이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착각 중에 하나는요. 2번에 걸쳐서 올해 비슷한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긴 사건을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건 없나요? 당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천하에 당대표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열심히 하고 조중동 종편 나가가지고 민주당 흉을 자기 당 흉을 엄청 보면서 당대표까지 2번에 걸쳐서 팔아 드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 지지, 소위 말하면 2030 개혁의 딸들이나 그분들 아니라도 일반 당원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을 갖고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사당화됐다고? 그런 대한민국 정치사에 당의 대표나 총재가 그 당의 대표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끌어가라고 권한을 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재명 사당화됐다는 말이 얼마나 악의적인 선동이겠냐고 이게. 아니 당대표가 당대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당대표가 예를 들면 사무총장 임명하고 당대표가 총선 기획단장 임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걸 이재명 사당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총선 기획단장 임명할 때 이상민 의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뭐 개딸당으로 변질됐다고? 그러니까 이상민은 개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 그러니까 탈당문에서 개딸당 뭐 사당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진심,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심은 다른 인터뷰에서 토로했잖아요. 나 한 번만 더 해서 국회의장 하고 싶다. 나 그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자기 입 밖으로 꺼냅니까? 자기 PR 시대. 아니 그런 말은 다른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나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상민이 속으로는 그걸 원할 거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육선 채워서 그 국회의장 한번 해보고 싶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 당사자 입으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입을 자기 입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주니까 섭섭해. 아니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진짜 보고 있는데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 처음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2008년 3월 19일 공천 탈락 이상민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으로. 원래 그런 거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지. 뭐. 저때는 고기를 조금만 먹었나 보네요. 홀쭉한 거 보니까. 야, 공천 탈락하니까 다른 당으로 가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공천 탈락한다고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일이죠. 그 이상민을 민주당에 받아줘요. 2011년에 선진당 탈당, 민주통합당 입당. 또 다시 자유선진당 들어갔다가 선진당을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했다는 이야기죠. 야, 대단합니다. 또 나가셨어요. 가출도 습관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출하겠다고 예고했잖아. 당대표가 전화 한 통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볼 생각은 안 했나? 가출병자. 그러게 당대표님 이게 약간 기득권 스타일이거든. 나는 5선이고
당대표는 그러니까. 초선이고 네.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해야 돼?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명색이 중진인데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서 내가 나간다? 그 명분 쌓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국회의장 전락이 하고 싶어. 뭐 국회의장만 할 수 있다면은 당이 무슨 상관이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창피합니다. 이게 당적 하나 바꾸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민주당 결의인데 위성정당이 필요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당적 바꿨다고 이야기 안 해. 뭐 합당을 통해 가지고 그거 당적 바꿨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니까요. 정치사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와 진짜 색깔이 화려하네요. 넘어가시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상민 따라가고 싶어서 이제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영원천민은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인데 탈당 군부를 떼고 있어요. 저게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 잔병감이라고 하죠. 분명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는데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 저게 영원천민 때문이었네요. 왜 이상민이 탈당했다 그러면은 좀 기분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밀어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원칙과 상시 멤버들이 늘질 않네요. 그러니까 40명 정도 됐던 가결파들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공천에서는 권리당원들 50%, 여론조사 50%야. 그렇게 되면요. 저 사람들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당할지 말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안 떠나고 싶은 거죠. 단수공천 보장하면. 요즘에 근데 호남표가 조용하지 단수공천이 아니고 웬만한 지역권 다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쉽게 표현해서 나 탈당 안 하게 붙잡아 줘요 유유 이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을 전했잖아. 진짜 탈당할 테니까 잡아줘 이런 거잖아요. 영원천민 저 4명 진짜 탈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면 엄청 박수 받을 거예요. 박수 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를 뭐 은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그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지금 이게 어디 갈 당도 없고, 사실 이 탈당해서 다른 당적을 옮기는 것보다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한판 쉬는 게 훨씬 더 그 생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중진으로서 불출마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선언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서로 여러모로 깔끔하지 않나. 쉽지 않은 4년 썩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과 당원이 잘라주기를 사실은 고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우리가 만약에 결단을 했었으면 투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아주 그 공약 이행에도 꼴찌들만 5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나가냐 아니면 야 아니 우리 꼴찌가 됐어도 다음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폼이 당원들한테도 다 읽히는데 너무 찌질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상민 나갔고 저 사람들 4명 다 나가도 의석은 163석이에요. 아무 이상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걸 충동질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낙연. 저는 이낙연을 민주당 역사상 가장 추악한 당의 원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당의 원로가 없었던 게 당 원로 정도 되려면 어떤 사람을 원로라고 하냐면은 국회의장 지낸 사람, 국회 부의장 지낸 사람, 전직 당대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당의 원로라고 표현을 네. 해요.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추잡스럽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이낙연 씨는 인터넷상에 익명 게시판 악명 높은 데 하나 있잖아요. 뭐 요리 네. 거기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이 후보였으면 정권 안 뺏겼다고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낙연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였으면 240만 표 차이 났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 전에 국무총리 할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메리트가 없었거든. 그냥 문재인의 반사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자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었고 당대표가 이재명인 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을 가장 괴롭히고 대선 패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던 대장동마저도
이낙연의 그 이낙연 캠프로부터 시작된 측면인데다가 이재명 대표 영장 구속영장 쳤을 때 기각됐던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는 가장 역대급 추악한 당원로 이낙연인데 지금 그 자기 워딩들이 있잖아요. 한번 봐봐봐. 이재명 거치 당에서 중지모와 결단해야 된다. 오래 기다렸다.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 가는데 이 상태로 총선 치를 수 있냐? 사법 리스크 이야기. 이게 지금 많이 이낙연이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다고 하는 완전히 비열함? 이낙연, 이재명 사퇴론 초등급 당에서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말 나와야 할 사안에도 이상하게 침묵이 흐른다. 의원들 입 닫았다. 당내 민주주의 억압됐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저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만 밀어낼 수 있다면 자기가 그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다. 허언망상증 아닙니까 저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 같은 게 나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 재판 같은 경우도 받은 증거는 없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돈이 필요했으므로 돈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게 판사의 판결문이에요. 받은 증거가 없어. 심지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같은 당인으로서 최소한 편을 들어줄 생각이면 야 충고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유죄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난 모르겠고 김용이 유죄를 받았으므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함정에 빠뜨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당의 원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더라?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정리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보세요. 이낙연 씨. 대선 때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 말이 좋아 국가를 위해서지.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를 지금 가늠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가 마지막 출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공고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게 지금 꼴찌 5명 데리고 당내 움직임이 있었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세게 나갔을 때 당내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 이낙연을 지지한다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거니와 당원들의 지지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죠. 오늘 당장만이라도 이낙연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 이재명하고 연탄 봉사하는데 단체 문자 돌리고 신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정무실장에 네 하고 있는 거 정무실장. 근데 그 지역에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음에 공천이나 경선에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인천의 홍모 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조용하죠. 왜? 이 꼴찌 5명 안에 들고 싶지 않고 본인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이낙연 개였어도 조용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낙연 개라는 게 이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5명 말고는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 이낙연 측근 그리고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도 이 캠프가 해산된 다음에 더 이상 이낙연에게 더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소문이 있죠. 이낙연계가 2명밖에 없다. 그중에 한 명 본인 윤영찬. 포함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들 떠나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더 욕먹기 전에. 그리고 저 세종 충청도 어디 쪽에 이제 있어요. 여성 이름 가지신 분. 딱 2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2020년 9월 달에 이낙연이 한 말이에요. 강성 지지자 상식적인 분들이다. 똥파리 말하는 겁니다. 당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렇게 말했던 사람인 거죠. 아, 근데 똥파리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한 게 예시를 들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뭐라고 예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저질이었어요. 예. 그래놓고 요즘에 개딸 욕하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자, 남양주 갑에 출마 선언 휴일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민희 우리민이. 네. 우리민이가 내일부터 새날 방송 재개합니다. 우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제가 잠깐 미리 예고해 드리면 노영희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요. 최민희, 김희연, 전현희. 오.
어떻게 그런 센 언니들의 걸프러시만 조합. 다 모으셨네요. 어쨌건 최민희 의원 출마를 하고요. 지금 조홍천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민이 이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우리민이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언론들이 안 받아줘 지금. 이거 검색하면 해보세요. 최민희 의원 출마한다는 기사가 몇 개나 나와있는지. 왜 언론들이 안 받아주겠습니까? 왜냐면 방통위원을 자진 사퇴해버렸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굉장히 핫한 분인데. 거기다가 당선될까봐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출마 선언문.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입니다. 국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3개혁의 완성이 바로 민생입니다. 언론개혁은 민생입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감히 가능했겠으며 서민 생활이 이토록 힘들어졌겠습니까? 정치개혁도 민생입니다. 정치인이 기득권과 카르텔에 매몰되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 안주하면 국민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시민에 맞추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민생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검찰 개혁 역시 민생입니다. 서민은 800원의 실수로도 밥줄이 끊깁니다. 검찰 가족은 학폭, 마약, 탈세, 주가 조작을 저질러도 사실상 최애 법권을 누립니다. 검사 가족이든 일반 국민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벌받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은 누구든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니 이것이 곧 민생입니다. 저는 1984년 말지 1호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현장을 취재하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해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힘썼으나 박근혜 국정농단 물증 폭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한 대가는 억울한 정치보복 재판과 피선거권 박탈이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는 무려 7개월 7일 동안 저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긴 시간 움츠리고 있었지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향한 저의 열망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의 안정과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실정으로 이게 나라냐는 도탄의 신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남양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투사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당원 동지들과 손잡고 앞장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남양주 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이 기뻐하며 춤추고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같은 열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여정에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최민희 올림. 이야, 박수!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한 7개월 넘게 방통위원 임명도 안 하고 하는 과정에 그 겪었을 마음고생과 최민희 의원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침을 겪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농단 폭로의 시작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당해서 정치 활동을 못 하다가 이 남양주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또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선거라 또 낙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는 김용민 의원한테 물려주고 이 과정에 지금 사실은 좀 약간 비하인드가 있긴 합니다. 조홍천이 하도 반명짓을 하니까 그 주저앉히려고 최민희를 방통위원회에 보냈다는 썰이 있어요. 난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조홍천이 그 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서 결국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그만두고 나니까
조홍천 지역구에 나간다는 썰도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조홍천이 지금 해왔던 그 반명짓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좀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뒷받침하는 조홍천의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회로 간다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다가 아니라더라 하니까 또 조용해졌다가 다시 출마한다더라 이거 좀 이렇게 조용해졌다고 이런 행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홍천 혼내주러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혁신이라는 게 뭐 무슨 공천 룰을 바꾸고 말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진짜 혁신의 시작은 뭐겠어요? 무능하고 파렴치한 자들을 솎아내는 게 공천 혁신이에요. 예. 근데 그게 룰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돼서 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장 큰 혁신의 도구는 지지자들인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과 백을 골라내는 작업.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공천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국회에서 최소한 윤석열과 안 싸우고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는 짓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돼요.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당대표에 대한 비명 역할을 하면서도 비판적 지지하면서 또 실력이라도 있었냐? 아니잖아요. 실력도 없어. 어떻게 조중동 정평 같은 데 나가서 그쪽에 박수 받고 언론이 헤드라인 써주니까 그 맛으로 국회의원 활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맛으로? 그런 사람들 지금이어서 공천해달라고? 공천이 어려워지니까 4명 모여가지고 민주당은 사당화됐고 이재명 뭐 쪼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난 너무 역겹더라 이런 이야기야. 정말로 진짜 10,0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 사당화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역구에서 공약 이행 잘하고 100점 나왔으면은 본인이 자신 있게 다음 공천과 상관없이 나는 나가겠다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떼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추해 보인다는 거고 특히 남양주에서는 조홍천이나 조광한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사라져야 된다. 확실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세상에 제일 나쁜 새끼들이 배신자예요. 있잖아 그 먹던 눈물에 침 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영원 천민도 지금 민주당에다 침 뱉고 있잖아요. 금을 처먹으면서도 거기다가 침을 뱉고 있어요. 심지어 문재인 지지했다가 윤석열 찍은 놈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그게 가능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찍는 사람 윤석열을 문재인 지지했는데 윤석열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죠. 그 결에 남아있던 잔당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윤석열 찍어도 아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낙연 씨한테 좀 잘 들어두세요. 이낙연 씨도 윤석열 찍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박근혜 이명박 사면 들고 나왔던 사람 아니냐고. 실제로 그 이낙연 지지하다가 윤석열 찍는다고 발표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네. 심지어 저 김용민하고 붙는 조광환이는 민주당 지자체장이었다고 국민의힘 가잖아요. 저 옆에 관악구를 갔더니 현수막을 걸었어. 유정필이라고. 그건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빨간 현수막 걸었더라고. 난 그런 거 사람으로 안 본다고. 저쪽이 완전 황골탈퇴해가지고 전두환의 당이 아닌 당, 이명박 박근혜의 당이 아닌 당이었다면 모를까. 더 악랄한 정치하고 있는 집단에 가가지고 난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빨간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찍은 것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낙연이 자기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할 때 한마디 꾸짖은 적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윤석열 찍어라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민주당 또는 민주당 사람 또는 지지자라고 저러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 쳐내는 게 혁신이다. 특히나 남양주 병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시급하네요. 네. 그 당이 어떤 당인지 좀 알려줘야 되겠죠. 아유 씨 여기까지 합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놈들이다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0배 낫습니다.
같이 악마화시켜서 문제인 거지. 여기까지 할게요.